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파동과 물질이 만나서 생기는 한계,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메타물질 연구와 그 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파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풍경에 들리는 소리, 흔들리는 모습 다 보이시죠? 들리시죠? 우리가 듣고 보는 것, 이것이 바로 파동과 물질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소리가 귀로 들어가는 것이고, 보는 것은 빛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이겠죠. 보는 것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망친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조명이 밝고 반사가 많은 다리는 선명하게 보이지만 조명이 없고 반사가 적은 앞쪽 어린이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다는 것은 빛을 보거나 아니면 반사되는 빛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파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와 빛이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은 파동들이 있습니다. 엑스레이나 전파, 지진파, 초음파 등 우리는 많은 파동들을 경험하고 있고 또 그 파동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파동과 물질이 만나면 어떤 규칙이 생기는데요. 그 규칙에 대해서 약간 설명하겠습니다. 빛을 예로 든다면 빛이 물체에 부딪혀서 이렇게 그림자를 만듭니다. 직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빛이 투명한 물체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굴절됩니다. 와인잔을 보시면 와인잔의 모양과 두께에 따라서 뒤쪽 동그란 패턴들이 약간 찌그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굴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굴절은 왜 생기는 걸까요?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바다에서 누가 구해달라고 소리친다면 직선 경로가 가장 짧은 1번과 꺾여 있는 2번, 어느 쪽이 더 빠를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2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변에서 뛰는 속력과 물에서 수영하는 속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빛도 똑같습니다. 빛도 물질을 만나면 속력이 달라집니다. 속력이 빠른 곳에서는 더 멀리 가고 속력이 느린 곳에서는 적게 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굴절이 생기는 것입니다. 굴절이 생기는 정도를 굴절률이라고 합니다. 이 굴절률은 물질이 파동과 만나서 생기는 현상인데 파동이 물질마다 다르게 속력을 냅니다. 그래서 물, 공기, 유리 모두 굴절률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규칙은 보이는 식과 같이 유전율과 투자율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식은 뒤에 잠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굴절을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렌즈입니다. 유리의 두께를 다르게 해서 빛이 꺾이는 정도를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점에서 모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굴절이라는 규칙을 말할 때 성립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또 다른 규칙이 있다면 달라지겠죠. 동그란 물체를 칠할 때 빛은 수차라는 규칙을 또 적용받습니다. 이 수차 때문에 초점에서 빛이 한 번에 모이지 않고 약간 퍼져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렌즈 한 장으로 카메라를 만들면 사진이 좀 뿌옇게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카메라에 다양한 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렌즈의 크기가 다르고 두께가 다르고 재질도 다릅니다. 이렇게 많은 렌즈를 쓰기 때문에 카메라가 두꺼워지고 무거워집니다. 핸드폰도 예외가 아닙니다. 핸드폰에서도 선명한 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렌즈가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카툭티라는 말처럼 이렇게 렌즈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얇고 편편한 물체에서는 빛이 모이지 않을까요? 네, 모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께가 같고 굴절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각도로 굴절됩니다. 그래서 빛은 모이지 않고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규칙을 깨고 빛이 굴절하는 정도를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얇은 판에서도 렌즈처럼 빛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까지 머리카락 굵기 정도의 두께에서 렌즈가 되는 그런 렌즈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메타 물질을 사용한 렌즈, 즉 메타 렌즈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고자 메타 물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메타 물질 연구는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거나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물질을 이용해서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연계의 물질은
원소가 모여서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와 같이 메타 물질은 메타 원소라고 부르는 작은 단위 구조들이 모여서 특성을 나타냅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이듯이 이 동글동글한 구조들이 메타 원소가 되고요. 이것들을 모아서 우리는 새로운 특성을 나타냅니다. 물질의 파동이 만났을 때 이렇게 파동은 직진하다가 굴절하거나 반사합니다. 그런데 메타 물질을 만나면 우리는 이 굴절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극단적으로는 반대로 꺾을 수도 있죠. 이것을 음의 굴절이라고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복잡한 식인데요. 이 식을 잘 보면 메타 물질에서의 모양과 크기가 유전율과 투자율을 바꿀 수 있습니다. 즉, 메타 원소의 크기와 모양이 물질과 파동의 규칙이었던 굴절율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로 메타 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메타 물질 연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는 투명 망토 연구입니다. 투명하다는 것은 간단한 건데요. 보시다시피 아크릴판을 놓으면 뒤쪽 물체가 잘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종이로 막아버리면 보이지 않게 되죠. 근데 만약에 빛이 종이로 가지 않고 종이를 삥 돌아서 뒤로 갔다가 다시 제 눈에 들어온다면 저는 뒤쪽 물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종이가 없는 것처럼 투명한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런 원리로 만든 것이 투명 망토 메타 물질입니다. 여기 큰 공이 있고 가운데 빨간 작은 공이 있습니다. 여기 전파를 쏘면 작은 공 때문에 큰 공의 벽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 공만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메타 물질을 써서 우리가 빛의 경로를 바꿔준다면, 그래서 이 작은 공을 둘러서 빛이 지나갔다가 벽을 맞고 다시 돌아온다면 우리는 작은 공은 감지하지 못하고 큰 공을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작은 공이 없는 것처럼 투명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이 원리를 사용해서 투명 망토 메타 물질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로는 가시광선에서도 투명 망토 메타 물질이 있는데 지금까지 크기는 적혈구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처럼 우리가 쓰고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메타 물질 연구는 다른 부분에서 많이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연구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단에서 개발된 메타 물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 물질 소음기입니다. 이쪽으로 소음을 넣어줄 것이고요. 첫 번째 마이크가 있고 메타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서 다시 마이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이크에서는 이렇게 큰 소음이 들립니다. 그런데 메타 물질을 지나게 되면 이 소음이 1000분의 1로 줄어들어서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메타 물질 소음기의 구조입니다. 보시다시피 새로운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그 재료들을 만들 때 크기와 높이, 두께 등을 바꿔서 파동, 즉 소음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로는 초음파 증폭기입니다. 이 작은 원판을 발진기에 둡니다. 그러면 초음파 신호가 증폭됩니다. 제거하면 다시 신호는 줄어듭니다. 초음파는 공기 중에 나와서 손실이 많아지기 때문에 신호가 작습니다. 그런데 메타 물질을 두면 그 손실을 줄여주어서 오히려 증폭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재료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이나 금속입니다. 일반적인 금속판이나 플라스틱 판을 놓으면 증폭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넣고 그것을 응용했을 때는 아까처럼 초음파가 증폭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메타 물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소재, 어려운 소재가 아니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성능을 얻는 것입니다. 메타 물질은 다양한 주파수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파동은 주파수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주파수에 맞게 메타 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스텔스를 위한 메타 물질, 그리고 바이오에서 쓸 수 있는
민감도가 높고 침투 깊이가 깊은 메탈 물질, 그리고 얇고 가벼운 AR, VR 렌즈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물질에서 느껴지는 파동과 물질에서의 한계들을 메탈 물질이 극복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좀 어렵고 생소한 분야인 메탈 물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메탈 물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물질을 이용해서 대신에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서 새로운 성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많은 주파수에서 쓸 수 있고 많은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 기술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한 기술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는 더 좋은 기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